안녕하세요. 바이커즐의 김남구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그 프로모션 영상에 댓글 달아주셔서 고정을 시켜놨어요. 요즘에 라이딩 한참 다니는 이제 시즌이기도 하고 한데 또 사고 소식이 있잖아요. 또 요즘 같은 때 사고가 제일 잘 날 수도 있고 해서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이륜차 튜닝 이슈의 문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현황이 어떻고 또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란 문제점인 거죠. 문제점이 있죠, 사실. 문제점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9월 초에 일산 킨텍스에서 이륜자동차 튜닝업계 관계자를 모시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고요. 그 당시에 TS 튜닝 안전기술원 기술 승인처 담당자분께서 직접 오셔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튜닝 업무 매뉴얼이랑 튜닝 관련 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무엇보다 새롭게 도입되는 튜닝 관련 정책도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의 상황이랑 라이더 위견을 좀 종합해 볼게요. 무엇보다 등하류 튜닝 관련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9월 8일에 보도자료를 냈네요. 약 한 달 전이긴 한데 TS 전국 불법 이륜차 단속 불법 등하 장치가 가장 많아. 불법 이륜차 단속 결과 불법 등하 장치가 가장 많았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불법 등하 장치라 함은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전조등, 안개등, 브레이크 등 이외에 LED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TS에서 자료를 배포했지만 또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또 약간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튜닝 교육회 가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튜닝 관련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애로사항은 어떤 걸 겪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했어요. 역시나 라이더분들도 등하류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들을 좀 읽어볼까요? 등하류 튜닝 규제가 완화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등하장치 튜닝 작업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서 안전 규격에 맞춰서 정식으로 출시하는 부품인데 왜 이 제품마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야간 인식률이 떨어지는데 등하장치의 변경 절차가 불편하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현재 등하류 변경 절차가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우선 사전 승인 제도로 튜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됩니다. 신청 서류는 튜닝 전후의 주요 대원 대비표, 튜닝 전후의 이륜차 외관도, 튜닝하려는 장치의 설계도 면 등을 모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튜닝 승인이 떨어지면은 튜닝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재원 대비표, 외관도, 설계도, 면까지 모두 제출해야 되니까 사실 이러면 시일도 걸리고 많이 이제 에너지도 쓰이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TS에서는 튜닝 절차를 불편함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경미한 튜닝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좀 자유로운 튜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도로 구조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튜닝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꽤 많은데요. 살펴보면은 전면 바구니,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 핸들 밸런스, 너클 가드, 슬라이더, 방풍 장치, 그러니까 윈드 스크린, 이런 부품들이 모두 튜닝 승인 받지 않아도 경미한 튜닝에 해당돼서 튜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규격에 맞는다는 조건 하에. 하지만 등하 장치는 LED 번호 등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튜닝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등하류는 승인 없이 튜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미한 튜닝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TS도 등하류 튜닝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튜닝 안전 확인 부품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도자료도 배포하셨더라고요.
9월 2일에 튜닝 안전 확인 부품으로 안심하고 튜닝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안전 확인 부품이라는 거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 TS가 직접 안전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장착을 하더라도 이미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튜닝이 가능합니다. 이륜차는 방향 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 등이 안전 확인 부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가장 사실이 필요한 부분은 전조등이나 안개등이 대상에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1차 튜닝기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튜닝 안전 인증 제품이 발표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1차에서는 번호등, 반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만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앞으로 전조등이나 안개등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튜닝 매뉴얼과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이제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 튜닝 안전 부품이 도입될 텐데, 이게 라이더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새로 이제 튜닝 부품들 수입하시는 업자분들도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개등, 전조등에 대해서 댓글 가장 많이 달아주셨어요.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 불편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인식률이 떨어지는데, 안개등이나 전조등은 절차 없이 등록이 됐으면 저도 좋겠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포함이 안 됐는데, 왜 포함이 안 됐는지도 일단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뭐 2차, 3차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튜닝 부품들이 이제 도입될 텐데, 그때는 꼭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데 이 부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조등과 안개등이,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만 포함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튜닝 안전 확인 부품이 선정되면은 다시 한번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커즈의 김남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